비하인드, 만치니 한국 대표팀 극찬. 손흥민 탈수 증상에도 사우디 위로 감동, 아시안컵 인터뷰 해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4강에 안착했다. 노가웃 스테이지는 조별리그보다 경기 간격이 짧다. 체력 2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다소 불리한 상황이다. 16강과 8강 모두 연장 혈투 끝 승전골을 올린 탓이다. 두 경기 총 240분, 추가 시간까지 더하면 그 이상 시간을 그라운드 위에서 보냈다. 교체로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비축했다고는 하지만 정규 시간 내에 경기를 끝내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체력은 바닥이지만 짜릿한 역전승으로 정신적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낸 건 위안거리다. 두 경기 모두 0에서 1로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넣는 기적을 일궈냈다. 16강에서는 추가 시간 종료 1분을 남겨둔 9분 조규성의 헤더 동점골이 터졌다. 승부는 연장에서도 가리지 못해 승부차기로 이어졌고 조현우의 선방쇼에 힘입어 8강에 올랐다. 8강 역시 대잡이였다. 후반 추가 시간 6분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희찬이 성공했다. 연장전에서는 전반 14분 황희찬이 얻은 프리킥을 손흥민이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골문을 갈랐다. 추가 시간의 기적을 일구며 꾸역꾸역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살아남은 클린스만호의 좀비 축구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다. 손흥민은 이 또한 팀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8강전 직후 축구하면서 2연속 경기 연장을 뛰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힘들기보다는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하는 게 대회의 묘미이자 일부, 라면서 축구에서는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좀비 축구라는 얘기를 떠나서 팀 능력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팀 내에 퍼져 있다. 체력을 넘어선 정신력으로 팀은 더욱 똘똘 뭉쳤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승부욕 역시 대표팀에서 불타고 있다. 손흥민은 단단한 정신력이 생기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런 경기로 동료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다. 연장전에 가면 대부분 지치기 마련인데 동료들이 함께 끝까지 뛰고 있다. 하나로 뭉쳐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미소 지었다. 준결승 상대는 조별리그 2차전서 2에서 2 무승부를 거둔 요르단이다. 16강 vs 이라크 2에서 1승, 과 8강 vs 타지키스탄 1에서 0승. 모두 정규 시간 내에 승리를 챙겨 체력에서는 한국의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정신력에서만큼은 그 어느 팀에도 지지 않을 클린스만호다. 결국 한국과 중동만 남았다. 클린스만호, 중동 모래바람 2번 더 뚫어라. 2023 아시안컵.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은 중동의 카타르에서 열렸다. 24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11개의 중동 국가가 얼굴을 내밀었다. 무려 9개국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중동 국가들은 16강전에서 다소 주춤했지만 8강전에서 다시 기세를 올렸다. 개최국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카타르가 우즈베키스탄을 승부차기 끝에 제쳤고 이란은 강력한 우승후보 일본에 2에서 1로 역전승을 거뒀다. 복병, 요르단은 타지키스탄의 돌풍을 잠재우고 4강 고지를 점령했다. 중동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하게 준결승 한 자리를 꿰찼다. 결국 한국만 남았다. 중동의 강세 속에 한국이 모래바람을 극복하며 준결승 고지에 태극기를 꽂았다. 물론 한국도 쉽지 않은 길을 걸었다. 중동 팀들과 대결에서 꽤 고전했다. 조별리그 2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바레인과 1차전에서 3에서 1로 이겼지만 동점을 허용하는 등 힘든 순간도 맞이했다. 요르단과 2차전에 서는 1에서 2로 후반전 막판까지 끌려간 끝에 간신히 2에서 2로 비겼다. 중동의 복병으로 평가받은 두 팀과 대결에서 1승 1무에 그치며 조 선두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결국 말레이시아와 3차전에서 3에서 3으로 비기면서 2승 1패를 기록한 바레인의 조 선두를 넘겨줬다.
클린스만호는 16강전에서도 중동팀을 만났다. 조별리그에서 상대했던 국가들보다 더 강한 상대와 격돌했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8강행을 다퉜다. 팽팽한 승부 속에 선제골을 내주며 가시밭길을 걸었다. 후반전 초반 실점하면서 리드를 빼앗겼다. 전형과 전술을 바꾸며 끈질긴 추격전을 벌였고 후반전 추가 시간 10분 거의 다 흐른 후반 54분 조규성의 극적인 동점골로 기사회생했다. 결국 승부차기에서 조현우의 멋진 선방 두 차례를 등에 업고 승전골을 울렸다. 호주와 8강전에서도 연장 접전 끝에 2-1 역전승을 거둔 한국은 다시 중동 국가들과 대결을 앞뒀다. 우선 7일 요르단과 리턴 매치를 벌인다. 조별리그에서 2-2로 가리지 못했던 승부를 결판낸다. 방심은 금물이다. 조별리그 맞대결에서 보여준 요르단의 공격 스피드와 결정력은 수준급이었다. 조별리그 경기처럼 경기 주도권을 쉽게 내주고 공격을 받아주면 고전할 수 있다. 점유율을 높이고 공격 정확도에 신경을 쓰면서 조심스럽게 승리에 다가서야 한다. 한국이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을 꺾으면 또다시 중동팀과 최후의 승부를 벌인다. 결승전 상대는 카타르 혹은 이란이다. 카타르는 지난 대회 8강전에서 한국의 뼈아픈 패배를 안긴 팀이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자국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란은 오랫동안 한국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한 팀이다. 선수들의 피지컬이 좋고 기술 또한 뛰어나 만만치 않다. 이번 대회 8강전에서 일본을 꺾어 자신감을 더 얻었다. 결국 클린스만호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거센 모래바람을 두 차례 더 뚫어내야 한다. 이미 이번 대회에서 3번이나 중동팀들과 대결에 적응은 마쳤다. 요르단을 제압한 뒤 카타르 혹은 이란을 격파하면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성공한다. 3. 골도와 요르단 벌써부터 연막작전, 자취 감춘 알타마리 알고 보니 개인 훈련. 요르단 핵심 공격수 무사 알타마리, 몽펠리에가 개인 훈련을 통해 컨디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알타마리가 훈련장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수많은 취재진은 훈련 불참 이유 파악에 나섰고 끝내 실내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요르단은 4일 오후 11시 30분 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의 아레글라 훈련장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서 취재진들에게 가장 관심이 쏠렸던 요르단의 핵심 공격수 알타마리는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요르단 선수단은 훈련 시간에 맞춰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가장 관심이 쏠렸던 알타마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 이날 요르단 선수단은 앞서 아시아 축구연맹 AFC으로부터 3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을 받은 함자 알다르두르, 알후세인가 제외된 터라 25명이어야 했지만 24명만 훈련에 참여했다. 파악한 결과 알타마리가 없었다. 앞서 알타마리는 지난 3일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부상 의혹에서 벗어났다. 당시 그는 훈련 과정에서 몸놀림이 가벼워 보였다. 그러나 이날 알타마리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 요르단 축구협회 JFA 관계자는 알타마리가 훈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얼버무리는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결국 현지 기자를 통해 알타마리가 실내에서 개인 훈련을 통해 컨디션 회복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현지 기자에 따르면 요르단은 이런 속임수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르단이 한국과의 준결승전을 앞두고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는 등 연막작전을 펼친 셈이다. 알타마리는 요르단의 핵심 공격수다. 몽펠리에, 프랑스에서 활약하는 그는 A매치 통산 64경기, 15골을 뛰었다. 앞서 조별리그 2차전에 서도 알타마리는 한국을 상대로 위협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선보이면서 활약했다. 빠른 드리블 돌파와 공간 침투력이 장점인 알타마리는 한국이 준결승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4. 중국 축구, 아시아 4류 수준, 중국 매체, 축협은 축구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암, 일침. 중국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다. 대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낙관적인 전망이 줄을 이뤘다. 개최국 카타르를 1강으로 두고 타지키스탄, 레바논과 16강 진출을 다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들보다는 살짝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중국은 타지키스탄, 레바논과의 이 연전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며 2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실점을 하진 않았지만 경기력 자체는 저조했다. 특히 레바논과의 2차전에선 90분 동안 단 2회의 슈팅에 그치는 등 빈곤한 공격력에 시달렸다. 결국 중국은 3경기에서 2무 1패를 기록, 승점 2점으로 조 3위에 자리했다. 6개 조의 3위 중 상위 4개 팀에게는 16강 진출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가능성은 있었지만 이마저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후 중국 내에선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중국 매체 소호닷컴에 따르면 카타르와의 마지막 조별리그가 치러진 이후 중국 팬들은 SNS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한 팬은 초등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른 기분이다 라며 중국의 낮은 수준을 꼬집었다. 또 다른 팬은 3경기 무득점, 공격수는 대체 어디 있나? 이건 월드컵이 아니라 아시안컵이다 라고 반응했다.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감독을 향한 비판도 상당했다.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는 팀 전체 기술과 전술이 전혀 없는데 역사상 최악의 대표팀이다 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매체는 부진의 이유로 3가지를 골랐는데 양코비치 감독 역시 원인 중 하나였다. 신화스포츠는 이런 모습은 양코비치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전술은 가끔씩 빛을 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앙과 같은 프로세스를 보인다. 양코비치 감독 밑에서 선수들은 지공 상황에서 어떻게 공을 전달해야 하는지 전혀 연습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소호닷컴은 중국 축구협회는 중국 축구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암이다 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중국 대표팀은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 지금까지 아시아 사류 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 일본, 이란에 지는 것은 놀랍지도 않다. 이제는 베트남, 태국, 시리아, 오만에 지는 것도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감히 우리가 한국, 일본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라며 비판했다.